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에 전국적으로 치러집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합니다. 내 한 표를 통해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를 앞둔 우리들의 모습과 투표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세상을 말하다 최지원입니다. 4월 13일 이 날짜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올바른 법을 제정할 사람, 나를 대신해서 국가 정책을 잘 이끌 사람, 나를 대신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줄 사람,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선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국회의원 선거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SNS상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요. 불과 6개월 전인 2015년에는 선거와 관련해 28만여 건이 언급됐던 반면 선거를 한 달 앞둔 2016년 3월에는 무려 4.6배나 증가한 128만여 건이 SNS상에서 언급됐는데요. 검색어 중에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바뀌거나 처음 선보이는 사안들, 선거구, 투표용지, 투표함 같은 키워드가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가올 투표일을 앞두고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선거운동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빅데이터 세상을 말하다에서는 20대 총선의 새로운 경향, 그리고 우리에게 선거가 왜 중요한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제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후 70여 년의 시간 동안 18번의 대통령 선거, 19번의 국회의원 선거, 6번의 전국 동시지방 선거까지 총 43번의 선거가 치러지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자 44번째 보통선거가 시행됩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46석의 지역구 의원이 그리고 54석의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4년의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데요.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국회의원 선거.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선거구들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인구 10만의 선거구와 인구 30만의 선거구에서 동일하게 단 한 명씩 국회의원이 선출되면서 같은 한 표지만 가치는 3배나 차이 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한 표의 가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인구 비례에 따른 국회의원 선출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기존 19대 국회에서 246석이었던 지역구 의석은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인구수를 최소 14만 명 이상, 최대 28만 명 이하로 결정.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절하면서 253석으로 7석 늘어납니다. 또한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서울 지역은 49석, 경기 지역은 60석으로 의석수가 달라졌습니다. 반대로 비례대표석은 지난 19대 국회보다 7석이 줄어 총 47명의 의원이 선출됩니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 시스템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투표용지입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 각 후보자 사이에 칸을 두어 그 여백을 통하여 후보자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표란 구분이 선 하나로만 돼 있어 경계선에 기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확률이 컸습니다. 새로운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표란 사이에 여백을 도입,
기표 편의와 무효표 방지에 나섰는데요. 지역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통 1cm의 간격을 뒀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최소 3mm의 여백이 삽입됐습니다. 집회에서 홀로그램 스티커를 통하여 위변조할 수 없도록 한 것처럼 투표함도 바꿔치기 등 훼손할 수 없도록 홀로그램 스티커를 투표함 바깥쪽과 안쪽에 각각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투표함에 부착하는 홀로그램 스티커는 부착된 스티커를 떼어내면 표면이 손상돼 재사용이 불가능한데요. 동일한 관리번호의 스티커를 투표함 겉과 안쪽에 각각 부착해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제작한 사람조차도 어떤 번호가 어디 위원에 어느 투표함에 붙여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함에 부착하는 봉인지도 변경됐습니다. 위변조를 할 수 없도록 특수 봉인지에는 이 안에 숨겨진 마크가 있습니다. 봉인지를 떼어 훼손하면 스티커 안에 숨겨진 특수 마크들이 등장. 이를 통해 봉인지 훼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봉인지를 부착한 뒤 3명의 선거 참관인이 서명을 하는데요. 이는 혹여나 기존 봉인지를 떼어낸 후 아예 새로운 봉인지 부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후보자와 배우자는 개표장에서 참관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와 배우자도 개표장에서 직접 참관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개표 참관 기회를 확대해 일반인도 신청을 통해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수는 206만여 명,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 유권자가 4년 사이에 247만 명이 늘었고 30대 이하는 61만 명이 줄었습니다. 세대 간 유권자의 분포도가 급격하게 5060으로 기우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유권자의 37.7%가 아직 후보나 지지 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스윙보터, 투표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을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네처럼 흔들리는 유권자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층이 여기에 속하죠. 이 스윙보터는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 달라지는 정치 성향이나 이슈에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박빙의 선거전에서는 이 스윙 보터들의 움직임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곤 하는데요. 문제는 이 스윙 보터들은 정치에 관심이 적은 만큼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 한 표로 뭐가 달라지겠어?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변명이죠. 하지만 당신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1875년 프랑스에서는 단 한 표로 역사가 바뀐 일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기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꾸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했고 그 결과 단 한 표 차이로 공화정 체제가 수립됐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역시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제2차 대전과 아우슈비츠 대학살과 같은 역사적 비극들이 발생했죠.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지지 후보와 정당을 정하셨습니까? 내 한 표쯤이야가 아닙니다. 내 한 표 때문에입니다. 나의 한 표 때문에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투표율은 매번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년 투표율은 30% 수준으로 50대 이상 투표율에 비해 절반 수준인데요. 왜 청년들은 투표를 멀리하게 됐을까요? 내가 투표를 해도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당선이 되더라도 좀 요즘 청년들이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점점 실망을 계속 하게 돼서 투표를 그냥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결국은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게 5, 60대이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공약 자체가 5, 60대에 집중되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20, 30대가 20, 30대 청년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심이 줄어든 것도 맞긴 한데 저는 왜 관심이 줄어들었나 더 많이 왜 유난히 청년들의 정치 참여, 투표율이 낮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투표율을 낮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유권자의 18%에 이르는 20대 청년들이 투표를 외면하면서 자연히 우리나라 투표율도 점점 떨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청년들은 학자금, 실업 문제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 정치보다 눈앞의 문제가 우선이게 된 거죠. 실망은 무관심으로 다시 이어지고 결국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 유권자의 투표 문제는 차후 이들이 중년, 노년이 됐을 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유권자를 잡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다채로운 선거 동료 행사를 개최. 20, 30대 감각에 맞춘 홍보와 참여 공간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시선 끌기에 나섰습니다. 4월 13일은 그냥 노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행사를 함으로써 아이들한테도 선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체험도 하고 또 보니까는 꼭 선거 날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선거 투표율을 올리는 데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통해서 적어도 선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고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홍보가 어떤 투표에 참여해달라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라면요, 이번에 기획하게 된 행사는 유권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참여하고 몸소 느낌으로써 선거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볼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참여 동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 선거는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독 높습니다.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을 타파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투표 동료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청년 대학생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하지만 청년 투표율은 항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 투표율을 조금 높이고자 팀원들이 좀 다양하게 회의를 통해서 투표 약속 캠페인을 하는 팀도 있고요. 아니면 청년들의 꿈을 찍어주세요라고 해서 도장받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팀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 팀이 요즘 청년들은 사실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투표 동료를 하는 게 어떤가라고 해서 이제 컵홀더를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구 위주로 주변에 있는 카페들의 컵홀더를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젊은 세대의 시선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투표 동료에 나선 청년들. 대학생들이 커피나 음료 등을 많이 마시는 곳에 착안해 테이크아웃 컵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홀더를 제작. 컵홀더에 투표 동료 문구를 넣어 대학가 인근 카페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보셨어요? 이게 대학교에 보통 카페 많이 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물론 이렇게 컵홀더가 다른 거 있으면 그것도 보지만 이게 뭐가 적혀 있는지 한 번쯤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렇게 정책 보고 투표할 거지 이렇게 벗겨져 있는 거면 투표라는 거를 한 번쯤 인식하게 되니까 그렇게 작은 인식이 모여서 좀 투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정치 참여라는 게 그 투표소에 가서 표를 던지는 거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정말 자기 국회의원한테 뭐
어떻게 전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다든지 아주 뭐 극단적으로는 뭐 정말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것까지도 이제 그 정치 참여로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현상으로부터 자신들이 소외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 또 이제 이런 인식들이 뭐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정치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선거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자신들이 직접 행동해야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선거를 안 하면 소수의 선거를 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나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로 우린 선거를 해야 됩니다. 청년들의 적극적 관심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져 정치권에서 청년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번 선거에서는 단순히 참여를 넘어 자신이 가진 한 표를 어떤 기준으로 행사해야 되는지, 일명 투표의 질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자는 의견이 많은데요.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의 그 민의가 반영된 어떤 권력,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걸 많이 보면은 자기가 이런 거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워낙 삶에 지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거날을 약간 노는 날로 인식을 하는 경우도 많고, 혹은 이제 선거를 해서 정치를, 자기의 의견을 표현한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지켜지느냐,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을 요즘엔 또 SNS나 이런 게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뽑히시는 국회의원 분들이나 정당에서 그런 걸 좀 잘 홍보를 해주시면 아마도 매니페스토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매니페스토는 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공약에 대한 이행 가능성,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권자들 역시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대부분 인물이나 소속 정당을 보고 표를 던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공약을 다 따져보고 이제 투표를 하면은 좋겠지만 또 뭐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공약들 자체가 이제 정직하지 않은 공약들도 있고요. 이게 실제로 구현될지 안 될지 뭐 심지어는 뭐 불가능한 그런 공약들도 있으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의 또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약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요약해주는 또 그런 기능을 가진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경제정책, 보육정책, 통일정책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정당은 일반적으로 요런 정책들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 내지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정당이 유권자들한테 시그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와 함께 매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는 금품, 거짓말과 같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도 근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 비리와 관련해 금품, 거짓말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지구별로 공정선거 지원단을 출범, 돈선거,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선거가 아닌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공정선거 지원단의 활동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좀 제한 금지되는 사례 안내를 할 건데요. 선거법 공부에 매진하는 지원단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거운동 안내와 위법사항 단속에 나선다는데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서 주로 했고요. 그리고 정치자금 회계관리에 대해서도 예비후보자 캠프에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단들이 알고 가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을 교재로 해서
지원단들을 모두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선거에 있어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당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했었던 경력이 있었다면 저희는 뽑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느낀다는 단원들. 뭐 바르게 선도를 할 수 있는지. 저희는 이제 뭐 계도 차원이니까 어차피 지뢰 이제 옷 입은 거 보시고 잘 지키시는 거 그런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어서요.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계도에 나선 단원들. 혹여나 발생할지도 모를 위법 사항에 대비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 어디 몇 시에 선거운동이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도 오늘 10시까지 원래 하도록 돼 있어요. 저녁 밤 10시까지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오전, 오후 두 팀으로 나눠 활동한다는 단원들. 하루 7, 8시간씩 거리를 순찰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보다 깨끗한 선거,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늦은 밤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그들입니다. 사실 그동안 선거에 참여한다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정치나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선거에 대한 감성 분석 결과 부정적인 감성이 64.4%로 희망보다 변화가 없는 절망과 체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간 SNS상에 언급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감성 분석을 다시 해본 결과 응원, 희망, 진심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상위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희망과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대를 실제로 만드는 힘, 바로 우리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한 동력이라고 합니다. 행동 없이는 변화도 기회도 없습니다. 4월 13일 그 무엇보다 내 한 표의 권리를 주장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4월 13일. 그냥 뉴스 같은 데서 봤어요. 해야죠? 투표가 뭐라고? 투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를 할 사람을 뽑는 거?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국민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머님들 투표하실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투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4월 13일이니까 꼭 투표를 합시다. 수고 많으세요. 성인들은 유권자니까 당연히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썼어요. 투표하라고. 투표해주세요. 투표